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냉면집에서 냉면을 먹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요. 냉면에 보통 삶은 계란이 반쪽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그랬죠. 그런데 놀랍게도 통으로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팔아도 되는지 정말로 의아했는데요.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왜 냉면에 반쪽이 아니라 통으로 한 개가 나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돈 버는 경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냉면을 먹게 된다면 이 그림과 같이요. 커다란 냉면 그릇에 냉면이 있고 육수가 있고요. 뭐 약간의 무슨 뭐 고명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계란 반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란을 반쪽을 먹으면서 좀 아쉬운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계란 반쪽은 단백질 그 보충에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보기에도 좋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먹다 보니까요. 놀랍게도 계란이 반쪽이 아니라 통으로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게 웬 떡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비자를 위해서 이렇게 계란을 통으로 주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과연 반쪽에서 통으로 하나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반드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믿지면서 팔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민나상, 이시오니 하지 마리 마시오. 자, 문제는요. 이렇게 통으로 그 달걀을 줬다.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최저시급, 최저임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최저임금 때문에 더 많은 계란을 두 배로 더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000원을 넘겼습니다. 1030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요. 이웃나라인 일본보다도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휴수당까지 합쳐갖고 알바만 하더라도 월급은 209만 270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 4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추가적으로 더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 휴일을 유급으로 적용한다는 것이죠. 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다음에 그다음에 8시간 곱하기 최저시급을 추가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더 줍니다. 그리고 주 40일 이상을 일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휴일 하루 쉰다면 8시간의 최저시급을 추가적으로 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멘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편의점주가 기본적으로 자신은 200도 못 받아가는데 알바생은 200만 원을 넘게 받아간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고용을 포기하고 자신이 직접 경영한다든가 아니면 가족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실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랑은 굉장히 확연히 다릅니다. 무엇이냐면요. 그 일반적으로 지역이나 업종이나 숙련도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내 외국인만 좀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외국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은 지역과 업종과 숙련도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내외국인한테는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거 남들이 보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요 평등을 추구하고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 것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보게 된다면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19세 관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물은 아이들은 보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성인이 된다면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요 모든 연령이 모든 영화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관람 그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정의사회 평등을 구현했다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요, 그러나 공정한 사회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 19세 이상의 성년한테 영화 관람권을 빼앗은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중국에서는요, 외국에서 수입되는 영화가 조금만 야하다, 19세 이상이다 그러면요, 그 부분을 전부 다 도려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가족 영화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영화를 만든 사람, 감독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가족 모두가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만 보는 영화가 있고요, 어린이가 보는 영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인 뭐 평등이다, 정의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불평등을 조장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노력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모두가 인류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요, 노력하는 사람에 대한 불공정의 극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새마을운동에서는요, 자조, 스스로 돕지 않는 사람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도와준다면 불공정을 잃는다는 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이었던 거죠. 놀라운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것을 도와줘야 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자조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지, 자조에 섞여서 자조에 빠져서 예를 들어서 그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 도와준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외국은 그래서 최저임금도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동등하게 적용하게 된다면은요, 일단 일 잘하는 사람은요, 불만이 많게 됩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는 자영업자나 뭐 종업원을 쓰는 사람들도 불만이 많겠죠. 시골은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저렴하게 들어가잖아요, 대도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면 당연히 최저시급도 똑똑 여기 뭐 대도시랑 동등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되다 보니까 일 잘하는 사람도 불만이 있고요, 고용주도 불만이 있습니다. 동등하게 적용한다는 것은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만 때우면 최저임금을 주기 때문에 굳이 남보다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겠죠. 공산주의 사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집단 농장에서 일할 때 누가 열심히 일합니까? 어차피 주는 건 동일한데 모두가 열심히 일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은 취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현격하게 근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근로시간이 많다고 막 자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근로 생산성은요, 덴마크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됩니다. 현대자동차 제가 한번 기사를 알아보니까 알라바마에서 일하는 조립공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 2배 정도 더 생산성이 더 한국 사람들은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시 근본적인 문제인 계란에, 그러니까 냉면에 계란을 반으로 주는 게 아니라 통으로 하나 주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등하게 최저시급,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 꼼짝마 금융, 그 다음에 현명한 자녀와 어른을 위한 동물과 자연 이야기, 제가 2부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몇천 원 정도니까 저한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요, 냉면에 들어갈 계란을 반으로 자르는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았죠. 예를 들어서 조그만 분식집이야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요, 뭐 하루에도 뭐 수천 그릇 이상 냉면을 파는 곳에서는요, 정말로 계란을 반으로 자르는 것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 노동자를 고용해서 계란을 반으로 자르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순 노동은 대부분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 많이 있겠죠. 정말로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는 단순 노동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나 최저임금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 노동자한테도 주는 시급이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 때문에 이제는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폭등하면서 이들을 채용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일단 시간당 생산성이 대단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란을 반으로 자르는 단순 노동은요, 노인들보다는 청년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아니면 숙련된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겠죠. 가령 손이 느린 노인이 계란 한 개를 반으로 자르는 시간 동안에 청년이나 숙련자는요, 3개, 4개를 자를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3개, 4개를 자르지 못하잖아요. 3, 4배 적게 일하고도 최저임금은 동일하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그
사장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노인들을 쓰지 말고 청년들을 고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일자리가 당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의 단순 노동인 계란을 반으로 쪼개는 그 직업이 없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그러면 뭐 많이 고용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에 청년들을요, 15시간 미만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 명의 청년들을 고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 쪼개기가 되겠습니다. 이 쪼개기 좋은 거 아닙니다. 이것은 최악의 고용 사태를 초래하게 됩니다. 실업률은 적어지고 고용률은 높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취업률은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렇게 쪼개서 받는 시급 가지고서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공산주의 사회는요, 실업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두 일해야 되거든요. 쓸데없는 일에도 참여해야 됩니다. 젖소 한 머리를 우리나라 사람이 한 명이 키운다면 공산주의 사회는요, 실업자를 없애기 위해서 50명, 100명이 투입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실업률을 높이고, 그러니까 실업률을 낮추고 완전 고용을 했다고 그렇게 해서 자부할 내용이 되겠습니까? 일자리 쪼개기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과거에 동남아에 골프를 치러 가면요, 캐디가 4명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명이죠. 캐디가 4명인데 그 한 명당 가격은 굉장히 쌌습니다. 하지만 4명 전체 한다면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서비스는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저조하거든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족스러운 서비스 받지 못합니다. 또 노인, 단순 노동자를 없애고 청년을 고용하면서 또 쪼개기를 하는 그런 편법에서 벗어나서 더 좋은 방법도 있겠죠. 그 사장의 입장에서는 돈을 줄이기 위해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좀 더 모색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 바로 계란을 자르는 일 자체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단순 노동을 하는 계란을 바르는 자르는 일, 그 업종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란을 반으로 주지 않고 통으로 하나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종이 없어진다면은 당연히 그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각종 비용이 막 들어가죠. 그거 없애고 차라리 반 자르지 않고 계란을 하나로 주는 것이죠. 그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고용은 줄었지만 소비자들이 좋아질 수도 있다. 그동안 반쪽을 먹었으니까 그 반쪽 먹은 것보다 고용은 줄었지만 미안하게도 고용은 줄었지만 나는 한쪽을 먹으니까 통으로 하나를 먹으니까 더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더 유리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냉면집 사장은요, 고용을 없앴으니까 인건비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또 하겠죠. 계란을 예전 계란대로 하는 것보다는요, 그 계란을 좀 작은 것을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작은 것이 더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란을 적은 것으로 구매한다. 원가 절감에 바로 그 원가 절감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점점 작아지겠죠.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계란을 통으로 주다 보니까 다른 것에서 이익을 남기고자 하겠죠.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냉면의 양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슈링크라고 하는 것은 줄어든다는 슈링크 플러스 물가상승률 인플레이션을 합친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자값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내용물을 뭐 150g에서 100g으로 줄이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물가 상승, 그러니까 실질적인 물가를 올린다는 것이죠. 결국은 냉면의 양을 줄인다는 소리는 뭡니까? 가격을 올린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냉면의 가격을 올릴 수도 있겠죠. 9,000원 받던 거 12,000원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란을 통으로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2개, 3개 줘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결국 사장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계란을 통으로 주면서 이익이 발생됩니다. 또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계란을 반으로 쪼개는 그러한 업종을 없애면서 또한 이런 생각도 하겠죠. 종업원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무인 주문이라든가 키오스크 주문, 로봇 서빙을 한다든가 기타 등등을 통해서 종업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불러오는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많은 고용을 정말로 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요, 이런 우려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요, 계란을 줄이다 보니까 계란이 아니라 메추리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타조알 거의 뭐 일반 계란 30판 정도, 30개 정도가 되죠. 한 판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메추리알 있죠. 메추리알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급기야는요, 냉면에 계란을 뺄 수도 있습니다. 안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안 줘도 되는 그런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과거에 그
뭡니까? 그 예를 들어서 세균 덩어리인 계란 때문에 파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란 파동 시 일부 김밥집은요, 그때 계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파동이 끝나고도 지금까지도 계란을 넣지 않는 경우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계란값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가가 엄청나게 절감됐는데 가격은 그대로거나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냉면에 계란을 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란 반쪽에서 한쪽을 주다가 그 계란을 점점 줄이다가 메추리알로 주다가 결국에는 종국에는 아예 뺄 수도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한테 그 서비스가 된 것입니까? 이렇게 된다면 국민 모두가 피해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고용도 문제가 되고요. 서비스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그 냉면을 먹는 사람들의 소비자 물가는 정말 천정부지로 오를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은 일률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급격하게 인상한 결과가 아닌가. 이 당연히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냉면에 들어가는 계란 반쪽을 그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 먹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계란 반쪽이요. 무한 경쟁하다 보면 정말로 타조알 반쪽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요. 단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낮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도 나눴다면은 당연히 지금도 계란 반쪽으로 자르는 직업이 유지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노인 고용이 유지되고 증대되고 소득이 향상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맛있는 계란과 함께 냉면을 저렴하게 즐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 냉면에 들어가는 그 계란을 반으로 자르는 노인 중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임금을 더 보너스로 더 준다면 이 모두가 행복 플랜 아니겠습니까? 또한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동등하게 최저시급을 적용한다면 독일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동일한 값이다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사장님들은 외국인보다 내국인 채용을 좀 더 선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국내의 외국인에 대해서 최저시급을 낮게 책정하다 보니까 같은 값이면 싼 외국인을 쓰다 보니까 국내에 실업률은 치솟을 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명한 정책이 필요하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동등하게 하다 보니까 그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을 쓰는 경우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황당한 천양지차 하늘과 땅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놀랍게도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주지 않는 최고임금이 되겠죠. 하지만 일본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일 뿐이죠. 예를 들어서 뭐 900엔을 준다 시간당 그러면 9,000원 내외를 주게 되는데요. 그것은 최저임금이지 실질적으로 900엔을 주지 않습니다. 그 1200엔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그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기본적으로 제가 우리나라 뭐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만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다 보면요 들어오는지 나오는지 생각도 없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핸드폰만 보고 있는 알바생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심하게 핸드폰을 보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절대 업무 시간에 핸드폰 보지 못합니다. 이 차이가 무엇에서 기인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일률적인 그런 그 똑같은 최저임금을 주고 지역별로 똑같이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시키는 거 이것은요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최악의 고용 사태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일본과 한국 사람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여행 가면서 유심히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해도 그 최저시급은 최고임금이 되니까 더 이상 주지 않는데 누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가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현명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최저임금의 실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팩트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팩트에 따라서 우리는 피드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항상 현명해질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무식하고 멍청한 정책이 나오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열한 정치인을 바로하지 않게 하고 또한 정치인이
국민을 무서워하게 만들 수 있으며 그다음에 효율적인 정책을 기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이것은 다 국민들이 부조리를 깨우치고 현명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자기 복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 자기 사랑은 자기가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는 당연히 있습니다. 자기의 행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현명하지 못하다면 저열한 이러한 정책이 나오는 법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산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명해지고 부조리를 깨우쳐야지 이러한 그 말도 안 되는 일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그 자산관리에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PC도 쓰레기 파일을 제거한다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산관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관리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보유하고 있는 보험 및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 분석을 아주 냉철하게 해서 자산 재배치하고요. 투자 포트폴리오 잡고 자산관리에 성공하고 노후 준비, 은퇴 준비에 성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보험이나 금융상품을 팔았던 사람한테 평가 분석 받는다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한정적이고 적다면요. 당연히 전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지만은요. 커피값 줄이고 도시락값 줄이고 그러니까 점심값 줄이고 도시락을 싼다. 이것은요. 전략하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것보다는 당연히 보험 및 금융상품에 대한 막대한 지출, 수억 원, 수십억 원, 그 이상이 되는 지출을 한꺼번에 줄여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좁쌀이 100번 굴러야 소용없습니다. 호박이 한 번 굴러야 되겠죠. 그래야만 지금보다 훨씬 더 부자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이거 단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거쳐서 엄청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100년 대계 자자순순 플랜인데요. 1000년, 3000년, 30대, 300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금 우산하고 투자 우산을 펼쳐서 제공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NGP 플랜 실행할 필요가 있겠죠. 2025년도 6월달 NGP 플랜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아그로 타타마라고 하는 카페에서 합니다. 자, 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입구역에서 6번 출구 나와서 60m 전방에 버스 정류장에서 01번 마을버스를 타시면 5, 6분 정도 가다가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한테 5만 원 입금하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은행 007-210337-736으로 5만원 보내시고요. 010-5473-9327로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는 분은요. 제 저서에 사인해서 공짜로 그 저서를 주고요. 아니면은 저서가 좀 떨어질 경우에는 이북을 2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하게 되는 무료 콘서트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마다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 똑같은 장소입니다. 아그로 타타마인데요. 콘스탄틴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홈페이지 게시물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도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종소세, 건보료, 법인세, 양도세 등 절세 전략도 포함된 자산관리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그 시간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참석자들은요. 무료 콘서트에 마찬가지로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겠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약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그로 타타마 카페 야외 별관하고 야외 좌석이 되겠습니다. 자, 아그로 타타마랑 저랑은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장소가 괜찮아서 빌릴 뿐이고요. 저도 그 무료 콘서트를 하면서 커피값 제가 제 돈 내고 사 먹습니다. 여러분도 커피값 3,600원은 여러분이 사서 드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냉면에 왜 그 계란 반쪽에서 한쪽 통으로 하나를 주느냐. 이래서 국민 건강이 좋아지고 아니면 국민 서비스가 좋아지고 냉면 먹는 맛이 좋아질 것이다. 냉면을 더 선호할 것이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반쪽에서 한쪽을 다 준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점점 더 나빠지는 이유 바로 최저시급, 최저임금의 일률적인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조리를 깨우쳐야만 정말로 건전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생 뜯기지 않는 그러한 현명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자산관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